덴티움 기업 소개 시작합니다. 발표는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제품 원리, 채용 정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업 소개입니다. 대표자는 서승우 대표이고 회사의 위치는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사와 연구소는 수원 광교 덴티움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덴티움은 2030년 글로벌 탑3 진입을 위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여 최고 품질의 임플란트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개국을 수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덴티움을 추구합니다. 덴티움은 널리 인정받고 있는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 이외에도 생체 재료 분야에서도 폭넓은 연구를 통해 골 이식제, 차폐막 등 다양한 골 재생과 치주 조직 재생 관련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ICT 사업본부를 설립하여 3차원 방사선 기계인 CBCT 캐드캠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임플란트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임플란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더하는 덴티움 임플란트가 회사 마케팅 문구입니다. 최근 대중들에게 브랜드 친화력을 높이고 치과 의사에게 주도권을 선사하기 위해 첫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의 내용은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대중들에게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의 말을 통해 치료와 수술을 결정하기보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치과 의사가 선택한 덴티움에게 믿고 맡기라는 덴티움만의 자신감을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22년 이상의 장기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오래 쓰고 편안한 임플란트를 위한 지속적인 제품 평가와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임상 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제품군 구축을 통해 시술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보다 안정적이며 최적화된 임플란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광고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치아와 잇몸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환자가 더 잘할까? 의사가 더 잘할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덴티움은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4년 국내 업계 최초로 미국의 생산 공장을 설립했으며 현재 유럽, 중국, 러시아, 중동 등 전 세계 77여 개국에 임플란트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특히 덴티움은 중국에서 임플란트 식립 가능 의사가 늘고 임플란트 시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중국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동남아 등 신흥국가 사업 보조로 2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형태는 중견기업으로 사원수는 23년 기준 830명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 이어 국내 2위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덴티움은 2000년 6월 7일 의료용구 장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비오스텍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습니다. 2001년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02년 상호명을 비오스텍에서 덴티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03년 CE 인증을 획득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2004년 FDA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06년 유럽 CE, 미국 FDA, 대만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도약을 준비하였습니다. 2014년 임플란트 유니트 체어를 KFDA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7년 코스피를 상장하였습니다. 2019년 수원 광교 덴티움 지식산업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2021년 브라이트시티 브라이트 체어를 출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브라이트 체어 2를 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소개 영상입니다. 덴티움의 제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제품인 임플란티움과 슈퍼라인입니다. 먼저 임플란티움의 장점입니다. 골손실 최소화 및 초기 고정력이 우수하고 발치 후 즉시 식립이 가능합니다. 우수한 서페이스 표면 처리로 골과의 반응이 우수합니다.
더블 스레드는 식립 시 시간을 단축합니다. 임플란티움의 경우 모양이 상대적으로 원기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직선 형태는 단단한 잇몸뼈에 식립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주로 뼈가 튼튼한 분들이나 젊은 환자들에게 추천됩니다. 하지만 나사홈이 아래쪽에 비해 위쪽이 촘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뼈와 임플란트가 딱 붙는다는 강점이 있지만 가끔 촘촘한 나사홈 주변으로 잇몸뼈가 흡수되는 경향을 갖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라인입니다. 보통 위턱이 아래턱보다 뼈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턱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사용합니다. 디자인 특성상 뼈가 단단하면 임플란트가 뼛속으로 파고드는 힘이 약해 환자 특성에 맞게 사용합니다. 임플란트 수술 시 사용되는 드릴 비트와 같은 수술 키트 또한 제작합니다. 심플kit과 풀kit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트 체어입니다. 먼저 브라이트 언론입니다. 1인 진료에 맞춘 디자인과 좁은 자리에서도 뛰어난 공간 활용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유니트 체어입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체어입니다. 진료의 편의성을 업그레이드 시킨 유니트 체어로 기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총괄 시스템 디스플레이나 사용자 조작이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제품의 원리입니다. 임플란트는 인공치근, 지대주, 보철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치근은 치아의 뿌리 역할로 잇몸뼈에 식립하여 골 유착이 일어나 뼈와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대주는 인공치근과 보철물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철물은 치아의 신미성, 치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지대주 상부 구조물입니다. 보철물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환자의 평소 생활 습관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철물의 종류입니다. 과거에는 금으로 보철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는 색상이다 보니 앞니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해서 현재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어금니 보철 제작 시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PFM이란 안쪽은 금속, 바깥쪽은 사기 재질로 제작된 보철물입니다. PFM은 금이나 전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보철물보다는 색상이 눈에 잘 띄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잇몸이 퇴축하거나 바깥 부분이 다르면서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 금속이 비춰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사기 재질로 되어 있는 바깥 부분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라믹은 색상이나 투명도가 자연 치아와 가장 흡사한 보철물입니다. 자연스럽고 기존 치아와 조화로운 색상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교적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금니보다는 주로 앞니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플란트 보철물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지르코니아입니다. 지르코니아는 지르코늄이라는 인공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보철물입니다. 그렇다 보니 강도가 높아서 어금니 부위에 사용해도 잘 깨지지 않습니다. 또한 생체 친화적이고 PFM이나 금에 비해서 색상이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신미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세라믹보다는 투명도가 낮아서 탁해 보이고 비교적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앞니에는 주로 세라믹과 PFM을 사용하고 어금니에는 주로 금, 지르코니아, PFM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환자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재료의 특성에 맞게 사용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치아가 손상되거나 치아를 상실했을 때 치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치과 치료입니다. 치아와 유사한 보철물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저장력을 자연 치아의 80% 정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술 순서입니다. 먼저 뼈에 구멍을 뚫습니다. 1차 수술은 턱뼈에 인공치근을 심는 것으로 발치 후 바로 심을 수도 있습니다. 2차 수술은 심은 인공치근에 지대주를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대주 본을 따서 필요한 보철물을 제작합니다. 임플란트 환자에 맞게 유한요소 해석을 하여 나사의 모양이나 재질을 개발합니다. 임플란트 설명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취가 끝난 후 잇몸을 절개하고 뼈가 드러나도록 충분히 젖혀줍니다. 지금부터 임플란트가 들어갈 자리에 본격적으로 드릴링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가이드 드릴이라고 해서 임플란트가 식립될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점점 더 넓은 직경의 드릴을 순차적으로 사용해서 구멍의 크기를 서서히 늘려주어야 하는데요. 한 번에 큰 드릴을 사용하면 뼈세포의 손상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자에 따라서 짧고 널쩍한 탭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의 윗부분을 넓적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데요. 구멍의 모양을 임플란트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 식립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구멍을 다 뚫었으면 본격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해 봅시다. 그 전에 알아두셔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 임플란트의 구성인데요. 임플란트는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 치아 머리와 픽스처를 연결해주는 지대주 또는 어버트먼트, 그리고 실제로 씹는 부위, 인공치아라 할 수 있는 크라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임플란트 식립용 드릴에 임플란트 픽스처를 연결하고 천천히 식립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손으로 직접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임플란트 픽스처를 더 정교하고 꼭 맞게 뼈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토크렌치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더 꽉꽉 조여줍니다. 임플란트 픽스처의 식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에 뚜껑을 씌워주는데 이 뚜껑을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나중에 임플란트의 기둥이 들어갈 때 적당한 잇몸 형태를 형성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힐링 어버트먼트 역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손으로 잘 조여줍니다. 충분히 조였으면 잇몸을 다시 닫고 꿰매어주면 됩니다. 1, 2주 뒤에 실밥을 제거해주고 이제 몇 달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심어놓은 임플란트 픽스처가 뼈와 잘 붙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위턱과 아래턱의 기다리는 시간이 다른데 아래턱의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개월, 위턱의 경우에는 3에서 4개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래턱은 위턱에 비해 뼈가 더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하게 구성되어 임플란트와 더 잘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고의 시간이 끝나고 임플란트 픽스처와 뼈가 잘 결합된 게 확인이 된다면 다시 드라이버를 이용해 힐링 어버트먼트를 제거해주고 인공치아의 뿌리와 인공치아의 머리를 연결시켜줄 기둥, 즉 어버트먼트라는 것을 연결시켜줍니다. 여기서 기둥은 보통 기성품을 많이 쓰지만 앞니 부위는 금속이 비쳐 보이는 걸 막기 위해 치아색 기둥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각도와 이가 들어갈 방향이 다를 때 맞춤 형태를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치아 머리인 임플란트 크라운을 씌워주게 됩니다. 이 크라운도 치아색과 비슷한 지르코니아, 어르신분들이 간혹 선호하시는 금속 위에 도자기를 입히는 PFM 등이 있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PFM만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크라운까지 잘 씌워졌으면 이제 잘 씹어 드시는 일만 남았죠? 이상 임플란트 총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니트 체어입니다. 치과에서 진료받는 의자와 장비가 합쳐진 의료기기를 유니트 체어라고 합니다. 유니트 체어는 유니트 작동 방식에 따라 크게 에어 시스템과 전기 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에어 시스템은 비교적 구조가 간단해 고장률이 낮습니다. 또한 컴프레션에 공기가 남아있다면 정전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전기 시스템은 주기적인 보수 유지가 필요하지만 전기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힘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료 도구에는 고속 핸드피스와 저속 핸드피스, 분사와 흡입 기능을 가진 시린지, 압축 공기를 생성하는 컴프레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물받이 브라켓 테이블 핸드피스 홀더, 체어에 장착되는 암레스트, 체어 바디, 스툴 역시 기본적인 필요 장비입니다. 스케일링에 필요한 스케일러와 물을 빨아들이는 석션 등이 있습니다. 치료 시 필요한 라이트와 도구 정보를 나타내는 LCD도 있습니다. 유니트 체어 관련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정보입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2차례의 인터뷰, 최종 합격 순서입니다. 인재상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에너지를 발휘하는 열정을 가진 인재,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채용합니다. 덴티움의 업무 환경은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하고 효율성을 위한 집중 근무제를 실시합니다. 복지는 학예휴가 지원, 명절 선물, 자유로운 연월차 사용, 사내 식당 운영, 각종 운동시설 운영, 인센티브 지급 등이 있습니다. 현재 채용 정보입니다. 치과용 영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 덴탈 CT 직무가 있으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는 메디컬 3D 뷰어 개발과 알고리즘 개발 가능자를 채용합니다. 기구 설계 분야는 도면 제작 및 해독 능력, 설계 툴 활용 능력이 자격 요건입니다. 다음은 센서 시스템 및 다관절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유니트 체어 개발 등이 있습니다. 다관절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은 로봇 관련 지식, 프로그래밍 지식 보유자를 채용합니다. 유니트 체어 또한 설계 툴 활용 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임플란트 관련 직무보다는 치과 치료를 위한 툴 및 장비 분야를 활발히 채용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봉은 초봉 3천만 원 후반대를 예상하고 있고 현 직원 리뷰 또한 급여에 관련된 긍정적인 리뷰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덴티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